네, 반갑습니다. 문송 아이트입니다. 전기기능장 75의 1일차 1번 문제를 풀어보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그 XG5000의 버전은 4.75, 2023년 11월 10일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셀렉트 스위치 3개가, 스위치 3개가 이렇게 먼저 나열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푸시버튼 3개. 실제 시험은 이 푸시버튼이 먼저 어드레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셀렉트 스위치 A가 ON이 되고 스위치 B가 오프가 된 상태를 1번 문제의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푸시버튼 A를 눌러서 이런 A 모드의 패턴에 점등을 하고, 푸시버튼 B를 눌렀다 때는 누르는 순간 B 모드가 동작을 하는 이런 AB 모드에 이제 고정된, 그래서 이거는 기본이 한 칸이니까 여기 전체적인 칸수로 보면은 2초, 10초짜리, 여기서 전체적인 그 램프의 점등 시간은 10초가 되겠습니다. 10초짜리를 A 모드로 한 번, B 모드로 한 번, 그다음에 A 모드는 눌렀다 땐 네거티브, B 모드는 누르자마자 포지티브, 셀렉트 스위치 C는 동작에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시 버튼 C도 동작에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이 정도. 자, 문제 풀이를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변수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시작할게요. 이 변수를 보면은 일단 디바이스명으로 소프트를 한번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셀렉트 CHA가 먼저 P0부터 할당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램프는 이게 이 모델 P40 어드레스에서부터 PLA가 P12까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 비트를 그 M0를 문제 1번이라고 보고 M10번을 문제 2번이라는 변수를 미리 할당을 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경우 완전히 일어나면 출력을 리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입력 제어가 되겠습니다. M0가 발생을 한다는 것은 원래 셀렉트 스위치 조건이 위에서 이런 조건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먼저 푸시 버튼 A를 가지고 A 모드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렀다 때는 네거티브 모드니까. 그 다음에 푸시 버튼 B는 포지티브죠. M1이 눌러진 경우는 푸시버튼 A를 누를 때 M2가 셋이 되는 것은 푸시버튼 B를 누르자마자 이런 시그널이 왔다고 보고요. 두 개의 시그널 중에 하나를 가지고 타이머 10분짜리, 10초짜리 타이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를 만들고요. 얘는 묵시적 리셋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타이머가 완성되자마자 타이머가 10초를 경고하자마자 초기화를 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위에서 100번 했었으니까 출력으로 101번 초기화를 해야 될 대상이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초기화를 M100일 때 두 개가 해줘야 될 조건은 M1, M2를 초기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M1이 켜지면 A 모드, M2가 켜지면 B 모드, 이런 것을 출력을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조건이 있다고 보고,
여기다 놓고 창을 분리를 하겠습니다. 창 분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맨 밑에 창을 출력창에다 갖다 놓고 출력 공통 이 부분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1번, 2번 문제를 구별을 해야 되니까 M0이면 그리고 출력이 M1이 출력이 됐다는 것은 A 모드일 때입니다. A 모드인 경우 출력이 PLA가 점등이 되는데 몇 분간만 점등을 해야 하냐면 같거나 같다 3, T0가 20일 때 0부터 2초간 출력을 PLA로 해라. 이런 문장을 반복을 했습니다. 여기는 식초가 경과될 때까지 전등이 되고 요게 10초가 되면 당연히 M101이 발생해서 리셋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이게 리셋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가 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B 모드를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추가하면 됩니다. B 모드는 이 부분이 복사돼서 M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반대로 0부터 100까지 이 10초까지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밑에다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0부터 여기까지 컨트롤 C V 이런 이게 M2가 B 모드가 되니까 DLE까지 점등이 됐다.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J가 1이 되고 지금 문제 1이 시행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푸시 버튼 A를 눌러서 A 모드를 켜보겠습니다. 눌렀다 했을 때 이야기죠. 전체 켜주고 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2초 단위로 이렇게까지만 되겠습니다. B모드 이거는 B모드는 포지티브 누르자마자 밑에서부터까지 해야 되겠죠. 이렇게 동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지금 이 상태로 바로 두 번째 문제를 풀 텐데요. 두 번째 문제는 어찌 보면 타임 차트는 심플해 보이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상태를 바로 놓고 런 중 수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런 중 수정 시작 그걸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죠. 일단 해줘야 될 조건들이 일단 이걸 좀 이렇게 날 스플릿을 남겨놓고요. 1번에 2번 전제 요건이 먼저 A가 비접점이고 B에 select G에 신호가 들어온다면 이것을 M10 바로 문제 2라고 M10이라고 어드레싱을 하겠습니다. 반전에 만일에 두 select switch가 바뀐다면 상태가 바뀐다면 리셋 조건으로 200 단위의 리셋 조건 지우고 일단 보면은 푸시 버튼 A를 가지고 카운트를 만드는데 얘는 0보다 큰 조건이면 되는 거고요. B를 가지고는 0보다 크고 6보다 적어야 되니까 1에서 5까지 사이에 있는 값만 카운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
푸시 버튼 C를 눌렀다 뗀 네거티브에서 신호가 발생하는데, 조건을 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 A로 카운팅한 값은 초를 나타내는 것 같고요. 2초, 두 개를 눌렀으면 2초. 그 다음에 푸시 버튼 B를 가지고 만든 것은 이 램프의 점등 범위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세 개니까 C 램프 A, B, C가 켜지고, 만일에 카운트가 4개라면 A, B, C, D까지 켜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얘는 한 램프가 켜져야 될 초를 나타내는 거니까 얘만 카운트를 나중에 시그널이 유효해지는 순간에 초로 바꿔주는 연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대부분의 카운트 값은 눌렀다 뗀 네거티브 신호를 가지고 이번에 써봤습니다. 자, PB 푸시 버튼 A를 눌렀을 때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뗀 카운트를 가지고 임의적으로 큰 숫자를 명하는 기문에 어디까지 하나는 맥시멈 값이었기 때문에 그냥 큰 값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B를 가지고 11번에 여기는 5까지 맥시멈 값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비접점으로 막고 막아주면 5 이상 증가를 안 합니다. 여기다가 이 두 수가 0보다 커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0보다 큰 조건을 크다. 이 일봉이 0보다 크다. 그럴 때 조건을 M11로 만들고 C11도 0보다 큰 조건이 발생하면 M12로 제가 이런 식으로 그 출력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걸 대리 연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조건이 되면 여기에 출력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조건문에서 이런 조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신호가 발생하는 조건이 푸시 버튼 C를 눌렀다 뗀 네거티브잖아요. 일단 먼저 그 조건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푸시 버튼 C가 눌렀다 떼야 되는데 그때 신호가 발생할 조건은 M11이라는 조건도 완성을 해야 되고 M12 조건이 또 같이 AND 조건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문장이 이 조건 문장이 여기에 나열된 것하고 같은 효과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M11, M12가 같이 이런 조건이 됐을 때 두 값이 최소한 0보다 컸을 때만 이 푸시 버튼 C를 눌렀다 뗀 신호가 유효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신호의 시작으로 M13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M13에 이런 신호가 됐을 때 계산을 해줘야 되는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때 얘를 초로 환산을 해줘야 되니까 카운터 10번을 10을 곱해서 D10에다가 이렇게 어사인 하겠습니다. 지우고 카운터 12를 숫자로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값을 D 타입의 대변수에다가 할당을 사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11을 D12에다가 이 산술 현상이 발생하는 이런 문장에서는 반드시 이 D 어드레스의 D 변수 값은 한 칸씩 두 칸을 띄어가면서 사용하라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D11, D12로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는 다른 제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런 조건이 됐을 때 해줘야 되는 게 M13이 발생했다는 것은 푸시 버튼 C가 눌렀다 뗀 신호가 조건에 맞게 발생을 했다는 뜻이고 그때 해줘야 될 게 여기서 이 필요한 초만큼을 이 횟수로 여기 있는 횟수만큼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3초면은 2초면은 3번을 반복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 3번을 한 번씩 나눠서 써야 되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TON T10 가지고 D10 초로 환산된 이 D10을 가지고 타이머를 돌리면서 자기 자신이 반복을 하려면 비접점 T10 자기 자신을 비접점으로 주면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면서 T10이 발생할 때마다 이거는 여기도 시그널을 주는 게 맞겠습니다. 상태 정보보다는 T10에 원이 한 번 될 때마다 카운팅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다 GPU C 카운터 11까지 있으니까 12에 넣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D12까지 여기다가 D12라고 이렇게 사인을 무브를 해놓은 이유를 알시게 됩니다. 여기다 왜냐면은 이 카운트는 언제까지 진행을 하라는 뜻이냐면은 여기 그 D12 값은 카운터 11은 이거잖아요. 푸시 버튼 B를 가지고 하니까 몇 개를 눌렀느냐. 그래서 램프의 점등 범위를 나타내는 이 카운터 값을 가지고 여기까지만 돌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3번 눌렀으면 얘가 3이 D12에 3이 어사인이 돼 있을 거고 이 3이 어사인 되는 순간의 비접점. 그러니까 카운트 12가 이 3개면 3개가 다 이 타이머가 동작을 3번을 했을 때 타이머가 동작 3번을 했을 때 비접점으로 끊어주면 되겠습니다. C 이렇게 그러면은 이 타이머를 몇 번 반복한다고요? 예, 여기에 있는 이 T12 값에 들어와 있는 수만큼만 이 타이머가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2초짜리면 2초고 카운터를 푸시 버튼 B를 3번 눌렀다면 3번 여기는 3이 될 거고 나중에 그 숫자를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해줘야 될 중요한 게 이 프로그램을 보면 셀렉트 스위치 C를 가지고 보니까 초기화하는 조건이 포지티브네요. 여기 보니까 누르자마자 지금 리셋을 하고 있고 이 포지티브 신호가 잡혀 있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 신호를 보면 리셋이 되기 전까지는 이 패턴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다시 또 반복됐죠. 가능했죠. 그러려면 어떤 일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게 다시 반복할 수 있도록 푸시 버튼 C가 눌러져서 반복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부분 리셋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리셋을 해야 될 신호가 언제냐면은 예? C12가 신호가 발생할 때입니다. C12 이거죠. 그러니까 카운터가 필요한 만큼 이 카운팅이 그러니까 이 타이머가 필요한 만큼 반복을 했을 때 예, 그러면은 얘가 바로 순간적으로 온이 될 거고 그래서 얘가 해줘야 될 게 다시 자기 자신을 누를 수 있어야 되니까 이 M13이 초기화가 돼줘야 됩니다. 얘가 다시 M13을 동작해서 여기 와서 다시 할 수 있죠. 그래서 M13을 리셋을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누적 카운터 다시 누적을 해서 필요한 만큼 돌아야 되니까 이 C12 카운터도 리셋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또 하나 리셋을 해줘야 될 때 C12 이렇게 두 개를 리셋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우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두 번째 문제 입력 제어는 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 공통 출력 여기다가 이번에 출력은 M13이 당연히 원이 돼 있어야 되고 여기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놓고 출력 부분은 여기서 자, 위에 전 입력 제어를 보면서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보면서 출력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LA는 문제 2번인 경우에 해야 될 때 M13이 당연히 켜져야 되죠. 그러니까 M13이라는 것은 슈퍼트 C가 눌러졌다는 이 시그널입니다. 그 다음에 카운터 값이 두 개 다 0보다 커졌을 때 M13일 때 PLA가 켜져야 될 순서는 뭐예요? 여기 있는 카운트가 당연히 이거 되면 제일 먼저 이 타이머가 돌겠죠. M13이니까 타이머가 돕니다. 돌 때 아직 이 C12의 카운트는 뭐겠어요? 첫 번째 이 타이머가 돌 때는 0입니다. 0. 그래서
닫다가 C12에 카운터가 0일 때 첫 번째 타이머가 돌 때만 램프가 켜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반복하면 될 것 같아서 컨트롤 여기까지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컨트롤 여기다 컨트롤 V. 그래서 얘는 카운트가 1이 됐을 때, 여기는 컨트롤 V 2가 됐을 때, 3이 됐을 때, 4가 됐을 때, 이렇게 해주면, 이해했죠? 문제 2번이고 M13이 켜져 있을 때, 카운터가 4가 됐을 때, 지금 5를, 첫 번째 타이머가 돌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카운터가 4가 된 상태가, 다섯 번째 카운터가 돌고 있을 때, 4가 되고 있으면 지금 다섯 번째 타이머가 돌고 있을 때, 다섯 번째이 되면 꺼지겠죠? 예. 이렇게 동작을 하는지. 이제 이번엔 셀렉트 B가 켜진 상태에서 첫 번째 신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네, 그래서 두 개가 됐고요. 푸시 버튼 B를 눌러서 세 개, A 카운트는 2, B 카운트는 3을 만들었습니다. 둘 다 0보다 컸으니까 푸시 버튼 C만 눌러주면 M13 시그널이 발생을 합니다. A, B, C. C 시그널은 네거티브 눌렀다 떼면 2초짜리가 하나, 둘, 셋 발생하고 초기화가 아니라 부분 리셋을 했죠. 만일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리셋을 하기 전에 A, B 값이 바뀔 수도 있다는, 좀 바뀌면 안 된다는 값은 없어요. 초기화가 되기 전까지는 이 값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B를 하나 더 눌러서 여기 카운트를 4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신호가 PLD까지 연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B를 하나 더 눌렀다 떼서 4를 만들었습니다. 4를 만들면 램프가 D까지 켜져야겠죠. 눌렀다 뗍니다. 하나, 둘, 셋, 넷. 같은 신호가 발생했다가 셀렉트 스위치를 C를 가지고 초기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CSC가 초기화가 되네요. 두 번째 문제 초기화를 우리가 빼먹고 코딩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그래서 여기 출력 공통 위에다가 이번 문제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셀렉트 스위치가 바뀌는 M200 신호에서도 한번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초기화가 지금 이게 있죠. 이게 셀렉트 스위치 C의 포지티브 신호. C의 포지티브 신호가 발생하면 해줘야 될 초기화가 카운터 값들을 초기화해줘야 됩니다. C10 C1 C12는 여기서 초기화가 부분 초기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초기화하니까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M13 13값 초기화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산술 영상 만들었을 때 D값이 있죠. D12하고 D12를 예신하겠습니다. 두 개를 다시 컴파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지금 리셋을 안 되는 이 상황은 지금 리셋이 안 돼 있죠. 셀렉트 C를 누르자마자 이렇게 전부 다 리셋 되는 것이 확인됐고요. 카운트를 이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1초짜리를 하나 만들고 1초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5개 다 맥시멈 5개까지 차는지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계속 눌러도 5 이상 안 올라갑니다. 그죠? 네, 5까지. 1초짜리를 그러면 램프 A에서 E까지 점등이 돼야 되겠습니다. 1초가 너무 짧으니까 2초로 만들어 볼게요. 2초로. 2초짜리를 램프 5개가 점등되는 걸로 해서 눌렀다 떼면 둘 초기화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렀다 뗐을 때 셀렉트 스위치 C를 켜자마자 초기화됩니다. 초기화되는 것까지 리셋되는 것 과정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1차 문제는 이 부분만 이 노직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만 하면은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1차 문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